문영배 권한대행을 향해서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1만 명을 돌파했네요. 방송 지금 진행되기 전에는 9시 기준으로 11만 명이 돌파됐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동의자 수는 지금 보시는 대로 11만 명이 조금 전에 돌파됐고요. 청원의 취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법을 해석하거나 개정하여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래서 문영배 판사의 재판 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 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라고 하면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게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건데 문영배 권한대행 지금까지 편향성 논란이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과거 SNS 대화를 나눴던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 많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런 SNS 글을 올렸더니 이재명 대표가 문파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만화님께 안부를 이런 친안부 인사를 남겼고 문대행이 시장님 고생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셔라 이런 인사를 또 전하기도 한 겁니다. 두 사람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친분도 공개가 된 바가 있었고요. 또 다른 논란도 있었습니다. SNS 팔로우 계정 목록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SNS 계정을 그 문영배 권한대행이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계정의 제목, 난 피도 파란색이잖아. 민주당 지지자 SNS로 보이죠. 이런 계정도 팔로우하고 있었고 윤석열 기소 구속 이런 제목의 SNS도 팔로우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안규령 민주당 대변인, 전 대변인의 SNS와 또 김어준 씨의 팬 계정도 팔로우를 했다가 사후에 취소했던 정황들까지 포착이 돼서 성향에 문제가 있다, 편향성이 다분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나왔던 상황입니다. 문대행 지난 2014년도에 통진당이 해산 결정된 이후에 SNS 연달아 3건 정도 작성을 했는데요.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글을 그 당시 논란이 됐던 글을 공유하고 또 본인이 작성하기도 하면서 통진당 해산 결정에 사실상 반발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유의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6일 만에 무려 11만 명이 공감하는 이 여론,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정관지 대변인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그 재판 과정 또 헌법재판관으로서 사법의 정치화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동안 뭐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던 것처럼 본인이 과거에 했었던 SNS라든가 뭐 팔로우 명단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구보다 이념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 아니냐. 특히 본인 스스로 자기가 우리 법 명부의 가운데 자신이 가장 왼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재판관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주 적다고 생각하지만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주 적은 부분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11만 명이 넘었는데 이게 사실 그 민주당이 지난해 7월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것, 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것, 최상병 수사와 관련한 특검 청원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리한 청원이 있었을 때는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본인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님, 이게 지금 원래는 헌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던 내용이었어요. 문영배
재판소장 권한대행 네. 지금 편향성에 문제가 있어서 네. 공정한 재판 할 수 없다 이런 네. 주장을 했던 건데 네. 이게 지금 국회 청원으로 올라가고 국민 11만 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국민적 여론이 이제 이 문대행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게 좀 입증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영배 재판관이 2019년 4월부터 헌법재판관을 했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럼 왜 그 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았죠? 예? 그럼 청문회 때부터 주구장창 문제를 삼았어야죠. 그러면 지금 문제 삼는 이유는 뭐냐? 이게 정쟁의 지금 한 현상인 거예요. 양쪽이 싸워서 막 격화되고 뭐 이런 것의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각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사법 어떤 재판의 어떤 이런 권위나 어떤 신뢰를 흔드는 결과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청문회 이런 거 신청하는 것보다 선거 때 여당을 더 많이 뽑아서 헌재법을 바꿔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먼 길 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윤 대통령 그 청원을 받아가지고 청문회 한 거를 저도 칭찬 안 했거든요. 네. 오히려 비판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영배 재판관의 청문회를 열어라.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잘못한 거는 계속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영배 재판관의 재판도 열지 않을 거면 다음에 대통령 청문회 같은 무리한 행위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지금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청문회를 열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이제 과거에 좀 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또 이것만 왜 안 하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하는 게 맞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주장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앞서서 소개해드린 지금 문영배 대행의 SNS 논란 네. 논란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문 대행이 처음에는 직접 해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SNS 계정을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설전 변호사님, 이게 지금 초유의 현직 헌법재판관이 지금 국회 청문회에 불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라는 것은 이제 법사위 전체에서 이 청원 심사 소위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청원 심사 소위를 통과해야지만 법사위원회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의결이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근데 지금 청원 심사 소위의 구성이 민주당 4명, 그다음에 국민의힘 2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청원 심사 소위를 통과하기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이 청원에 있는 그 뭐 취지를 읽어보더라도 법적인 위법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이 법을 개정해서 판사의 임의대로 재판한다는데 법의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문회를 열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네. 뭐 문영배 재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 어떤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좀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메시지를 낸 것들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각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실체를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런 정치적 논란이 안 생기끔 더 이렇게 자세를 고쳐 잡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뭐 다 청문회를 연다 저는 그건 좀 불가하다 봅니다. 뭐 다 그럴 수는 없겠죠. 어찌됐든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이러하다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법소원이 올라왔을 때 이거 과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거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청원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입니다.